네, 안녕하세요. 스타 글쓰기 센터 심원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7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 사고력 글쓰기 수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력 글쓰기 수업의 전반적인 특징과 커리큘럼을 짧게 말씀드리고 학년별 수업과 여름방학 특강까지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많이 뺏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간결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녀의 언어사고력과 글쓰기 역량에 관심이 많으셨던 학부모님들께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력 글쓰기 수업은 글쓰기를 학습 도구 삼아서 혼자서 공부하는 힘을 키운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력 글쓰기 수업의 목표는 자기주도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글쓰기에 여러 효용이 있지만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아마도 학교 공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문장력이 곧 사고력입니다. 글쓰기가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도 글쓰기 과정이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글 잘 쓰는 학생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고, 거꾸로 글 못 쓰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단순히 선택형 시험 문제를 잘 푼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 공부를 진짜로 잘하는 학생이죠. 학년이 높아지고 배움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사고력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초등학생부터 고3 수험생까지 글쓰기 지도를 하면서 얻게 된 확신은 글쓰기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고력 글쓰기 수업은 과목별로 쪼개진 기존의 교육 방식에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목별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에게 편한 방식이라는 점과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형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은 이러한 단점을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사고력 글쓰기 수업은 사고력을 중심에 두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을 돌아보면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핵심 역량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개념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 뜻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상황에 적절한 단어와 어휘들을 추론해서 선택하고, 또 그 어휘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고력이 높은 학생들은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휘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능동적으로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즉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받아먹는 방식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의 수준도 매우 높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는 경기과학고에서 작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와는 굉장히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질문들을 찾고 왜 그 질문들이 중요한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글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고에서 이런 방식의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좋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답변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력이 좋은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을 쓰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에 맞는 문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정확한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문장이 적절한 길이로 연결되고 있고,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인간은 문장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쓰지 못한다는 뜻은 결국 정확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고요. 정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당연히 학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확한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어진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자기화하는 이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자료들 중에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하고 그것을 재구성해서 하나의 완결된 의미 형태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일반적으로는 문해력이라는 형태로 평가되죠. 마지막으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고 추론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추론과 적용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사고력이 뛰어나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아직 모르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개념, 질문, 문법, 이해, 추론, 적용 능력은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따라서 사고력 글쓰기 수업은 개별 교과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학년별 개별 교과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보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기존의 공부가 개별 교과목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고력 글쓰기 수업은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개별 교과를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력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키운 학생들은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사고력 글쓰기 수업은 크게 글쓰기 기본 원리를 익히는 공통 수업과 개별 취약점을 보완하는 개인별 글쓰기 지도 수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학년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개념, 질문, 문법, 이해, 추론, 역량을 강화하는 공통 수업 시간에는 언어사고력 역량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 역량을 확인하고 해설 강의 및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취약점을 집중 개선하는 개인별 글쓰기 지도 시간에는 평가 문제를 다시 쓰기 하면서 원리를 복습하고 개인별로 보충 글쓰기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와서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사고력은 절대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악기 연주하고 비슷해서 날마다 연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글쓰기 훈련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임윤찬이나 조성진 같은 대가가 될 수는 없지만 남들이 보기에 상당히 잘하는 수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상당히 잘하는 그 수준 정도가 현재 한국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글쓰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수준도 반복 연습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날마다 정해진 글쓰기 과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쓰는 과정을 반드시 반복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날마다 글쓰기 훈련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을 한다면 평균 수준 이상에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날마다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은 개별 교과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자신의 사고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잘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독촉으로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과제들 때문에 날마다 글쓰기를 하지 않죠. 피아노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연습하고 나머지 날들은 축구만 하고 있다면 당연히 피아노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글쓰기 수업의 성패는 얼마나 꾸준히 쓰고 고쳐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학원 수업이 좋아도 수동적으로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사고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글쓰기 과제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학생들의 시간표 안에 반드시 매일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목 숙제에 밀려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고력 글쓰기 수업 과제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 글쓰기에 투자를 해야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수업의 첫 번째 과제는 다시 쓰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썼던 글을 고쳐서 다시 쓰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반복해서 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글을 잘 쓴다고 말하는 작가들이나 지식인들은 공통적으로 글쓰기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썼던 글을 반복해서 고쳐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썼던 글을 문장 단위로, 문단 단위로 고쳐 쓰면서 문장의 원리를 파악할 수도 있고 논리적 사고의 흐름에 대해서도 익숙해
익숙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노트 쓰기입니다. 이 수업이 기본적으로 개인별 지도가 강한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학생에 맞는 교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핵심어를 사용해서 수업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훈련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노트 테이킹을 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문학 독해 및 요약 과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비문학 문제집을 선정을 해서 매일 정해진 분량을 풀고 또 자기가 읽은 글을 짧게 요약해서 올리는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문학 문제집을 풀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문학 문제풀이 연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독서를 대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읽더라도 다소 어려운 책을 도전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문학작품 중심으로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날마다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읽거나 읽은 후에도 제대로 된 독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력 글쓰기 수업에서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정하고 그 텍스트를 날마다 꾸준히 읽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실제로 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약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제가 그 요약문을 검토하면서 학생의 문해력 수준을 계속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문학작품을 읽고 독서록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보통 문학작품 독서라고 하면 학생들이 청소년 대상의 좀 가벼운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려운 고전 소설을 읽거나 이렇게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 수업에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책을 읽든 신경 쓰지 않지만 과제로 제출해야 되는 독서는 반드시 교과서에서 자기가 배우고 있는 작품을 읽고 그것에 관한 독서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배운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좋은 감상문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에 대한 감상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이 배경 지식이나 충분한 설명 없이 어려운 작품을 읽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작품을 읽어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교과서 작품 읽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자기가 배웠던 작품을 더 심화해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럴듯한 비평문이나 감상문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글쓰기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는 사실 학교 글쓰기 과제나 수행평가 과제들을 미리 제출하는 방식이라서 학생들마다 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다시 쓰기와 노트 쓰기 그리고 비문학 독해 및 요약, 문학작품 독서록 작성 등의 과제들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간표 안에 읽고 쓰는 시간을 30분 정도를 확보를 한 후에 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올리면 됩니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날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수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수업의 내용이 아니라 학생이 날마다 글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라면 먼저 하루에 30분 이상 글쓰기에 투자할 시간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학년별 수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사고력 글쓰기 수업은 기초 수업, 기본 수업, 심화 수업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는 초등 고학년 대상의 기본 수업과 중학생 대상의 이제 심화 수업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수업이 개강됩니다. 기초 수업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력 글쓰기 기초 수업은 주 1회 2시간 수업과 매주 5일분의 워크북을 제공합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글쓰기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정확한 문장 쓰기에 집중합니다. 개념, 질문, 문법, 이해, 추론 영역에 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학습 도구어에서 1, 2단계 수준의 어휘를 학습하게 됩니다. 문장을 만드는 질문을 익히고 질문으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질문하기의 기초를 연습하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구분하고 서술어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접속어를 이용한 문장 연결과 맞춤법에 맞는 문장 쓰기를 통해서 문법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해 영역에서는 주어진 글과 정보에서 핵심어를 찾고 사실적 이해를 확인하는 훈련을 하고요. 문학작품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동시를 읽고 감상문을 쓰는 등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글쓰기의 기초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낯선 단어의 뜻을 추론하거나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추론하고 규칙을 추론하고 그 규칙을 적용하는 훈련, 문장의 순서를 맞추는 훈련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추론 훈련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 미숙하기 때문에 따로 주중 피드백은 하지 않고 대신에 날마다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워크북을 제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 쓰기와 한 문단 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 수업은 주 1회 3시간 수업과 주 5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기초 수업과 마찬가지로 5, 6학년 학생들도 학년별 교과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학습도구어는 3, 4단계 어휘를 학습합니다. 문장을 연결하는 질문을 익히고 핵심 질문과 보조 질문을 구분하는 연습을 통해서 질문을 활용하는 능력을 조금 더 심화하고요. 문장 성분의 기초와 문장을 대등과 종속관계에 따라서 접속하는 훈련, 그리고 부정확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수정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문법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해 영역에서는 글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해서 요약하는 훈련, 그리고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는 훈련, 설명문의 정보 구조와 논설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훈련들을 시작합니다. 또한 개념 추론 연습을 통해서 일반화와 구체화를 연습하고 기준을 대상에 적용하는 훈련,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훈련, 문단 순서를 맞추는 훈련 등 기초 수업에서 했던 추론 훈련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추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력 글쓰기 심화 수업은 주 1회 3시간 수업과 주 5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심화 수업의 목표는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작성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퇴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휘 영역에서는 중등과정에 나오는 학년별 교과 기본 개념을 익히고요. 학습 도구어는 마지막 단계인 5단계부터 7단계 수준의 어휘를 학습합니다. 질문 영역에서도 비판적 질문과 추론적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질문의 수준을 높이는 연습을 하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중등 교과 안에서 다루는 품사와 단어 형성 방법, 문장의 종류, 절의 이해와 활용들을 바탕으로 퇴고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해 영역에서는 비문학과 문학이 결합돼서 나오는 복합 지문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고요. 글의 목적이나 관점, 논지를 파악하는 훈련, 문학 작품을 읽고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비문학 작품을 읽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추론 영역에서는 맥락과 의도, 태도 등을 문학작품 속에서 추론해서 좀 더 깊은 독해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비문학에서는 논증과 설명의 구조 분석과 평가, 그리고 도표나 그래프 활용한 이제 자료 분석과 추론 등을 좀 더 심화해서 연습하게 됩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서 수업을 구분하긴 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중1 학생이라도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 수업 교재를 사용하고요. 거꾸로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중등 심화 수업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특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글쓰기 센터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서 글쓰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글쓰기 특강의 경우 이번 특강은 읽고 쓰는 습관 만들기와 문장 쓰기 기초 원리 습득에 중점을 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수업은 7월 24일 목요일 시작하고요. 8월 14일 목요일까지 4주간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은 3시간이고요. 주 5일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1강에서는 글쓰기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일기 쓰는 방법을 배우고 일기 쓰기 숙제를 시작합니다. 한 달간의 수업이기 때문에 보통 25개 정도의 일기를 쓰는 훈련을 통해서 글쓰기 습관을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읽는 방법과 이야기를 읽고 독서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수업 기간 내에
한 편 정도의 책을 읽고 독서력을 작성하는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강에서는 시를 읽는 방법과 시를 읽고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배웁니다. 초등학생들이 읽을 만한 좋은 작품들을 엄선해서 시의 주제와 표현 방법들을 익히고 시가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론해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써보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3강에서는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그 토론을 바탕으로 주장을 담은 글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4강에서는 1강부터 3강까지 배웠던 내용을 종합하는 평가를 진행하고 개인별 리포트를 발송하는 것으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기본적인 과제는 수업 시간에 썼던 글을 다시 쓰는 것이고요. 일기쓰기와 독서록 쓰기, 감상문 쓰기 등의 숙제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등 서술형 글쓰기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술형 답안 작성을 위한 문장 훈련과 수행평가를 위한 설명문, 논설문 작성 훈련을 목표로 하는 서술형 글쓰기 특강은 7월 23일 수요일 시작해서 4주에 걸쳐서 주 1회 3시간 또 주 5일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1강에서는 정확한 문장 쓰기 위한 문법 연습을 하고요. 서술형 답안 작성 원리를 배운 후에 국어 서술형 문제 쓰기 연습을 합니다. 2강에서는 1강에 이어서 문법 연습을 좀 더 하고요. 사회 서술형 문제 쓰기 연습과 과학 서술형 문제 쓰기 연습을 합니다. 3강에서는 정확한 문장 쓰기 위한 문법 연습을 한 번 더 하고요. 보고서 수행평가와 감상문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강에서는 1강부터 3강까지 배웠던 내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 리포트로 발송하는 것으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 사고력 글쓰기 수업의 기본적인 특징과 커리큘럼 그리고 학년별 수업 안내와 여름방학 특강을 안내 드렸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글쓰기 능력과 언어 사고력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실제로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글쓰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문의하셔가지고 저희 언어 사고력 역량 평가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시간 정도 평가가 진행되고요. 평가 후에는 제가 직접 평가하고 개인별 리포트 발송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중요하다, 사고력이 중요하다 말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이번 설명회가 그런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학원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수업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